안녕하세요. 니들 코티즈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요, 심플한 그물 니트 뜨는 방법을 보여드릴 거예요. 코바늘 기초 기법 몇 가지만으로도 뜰 수 있는 아주 쉬운 무늬이고요. 개인의 손땀에 맞춰서 원하시는 사이즈로 코수 조정하는 방법도 알려드릴 거예요. 그리고 소매 길이로 다양한 스타일이 가능한데요. 이렇게 앞판, 뒷판 한 장씩을 떠서 옆선을 이으면 좀 루즈한 그런 베스트가 되고요. 또 여름에는 브라탑에 시원하게 단독으로 입으셔도 되고, 봄, 가을에는 블라우스나 셔츠에 레이어드해도 예쁘죠. 여기에 또 이렇게 리본끈을 달아서 살짝 주름지게 만들어주면 또 귀여운 캡소매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은 또 반팔 길이로 떠서 끝단에다가 끈을 통과시켜서 묶어주면은 과하지 않은 이런 벌룬 소매가 돼서요. 좀 여성스러운 분위기를 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리본 없이 그냥 이렇게 주름만 살짝 잡아서 마무리 해주셔도 되고요. 그리고 또 소매단을 이렇게 접어 올리면 좀 더 캐주얼하고 또 시크한 그런 스타일이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팔목까지 완전히 내려오는 그런 긴 소매로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때는 이제 서서히 코를 좀 줄여주셔야 되거든요. 네, 그런 부분도 자세히 보여드릴 거예요. 굉장히 활용도가 높으면서도 어렵지 않은 패턴이니까요. 천천히 따라해 보시면 재미있게 완성하실 수 있을 거예요. 저는 두 가지 실로 떠봤는데요. 오트린네는 고슬고슬하고 시원한 느낌으로 입을 수 있는 소재이고, 알리제 디바는 매끈하고 이렇게 부들부들한 그런 느낌이에요. 각각의 특징이 있기 때문에 취향에 따라서 좋아하시는 컬러로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오트린네는 3호 바늘 사용하고요. 제가 M 사이즈 반소매로 만든 게 260g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실 한 볼이 50g이니까요. 넉넉하게 6볼 준비하시면 되겠고요. L 사이즈는 거기에서 2볼을 추가하시고, 긴 소매로 하실 때는 이제 한 볼씩 더 추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알리제 디바라는 실은요, 4호 바늘로 떴을 때 오트린넨 3호로 뜬 거랑 게이지가 거의 비슷하게 나왔어요. 근데 요거 둘 다 밑단이랑 테두리에는 한 치수 작은 바늘이 필요하니까요. 알리제 디바 하실 때는 3호 바늘이랑 4호 바늘 둘 다 필요합니다. 오트린넨으로 하시면 3호하고 2호 바늘까지 이렇게 준비해 주시면 되겠고, 혹시 다른 실 사용하실 때는 그 실에 맞는 바늘로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알리제 디바를 제가 M 사이즈 반팔로 떴을 때요, 3볼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긴 소매로 하시려면은 한 볼 더 추가해서 4볼 필요하고요. L 사이즈로 하시는 분들은 5볼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아주 부드럽고요. 세탁을 제가 그 망에 넣어서 다른 빨래랑 같이 그냥 일반 코스로 돌려봤거든요. 그렇게 해도 세탁 후에 변형이 전혀 없었어요. 보풀이라든지 뭐 줄어드는 현상이 없었고요. 가격 대비 양도 아주 많죠. 그리고 가을에 잘 어울리는 그런 예쁜 컬러들도 많기 때문에 이번 시즌에 아주 강추하는 실입니다. 니들 코티지 스토어에서 도안이 포함된 패키지로 구매하실 수가 있고요. 또 도안이티 사이트에서 도안만 다운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옷을 만들 때요, 다 같이 무조건 똑같이 코수를 잡아서 시작하는 거 아니죠. 게이지 확인을 꼭 하셔서 편안하게 좀 잘 맞고 자주 입을 수 있는 그런 옷을 만드실 수 있도록 자세히 설명해 드릴 거예요. 게이지 확인하는 과정 스킵하지 마시고요. 내 손땀에 맞게 코수 정하는 방법 꼭 자세히 시청해 주세요. 네, 저는 지금 알리제 디바 261번 컬러로 뜨면서 보여드릴 거고요. 코랄이 한 방울 섞인 진베이지 같은 느낌의 그런 예쁜 색입니다. 바늘은 4호 바늘을 쓸 건데요. 근데 사슬이 많이 들어간 무늬는 그 시작하는 그 첫 단이 좀 늘어지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처음에 사슬코 잡고 첫 번째 단 뜰 때까지는 3호 바늘로 뜨다가 두 번째 단부터 4호로 바꿀 거예요. 그래서 실 종류가 저랑 다르시면 이제 오트린넨, 예를 들어서 오트린넨으로 하시면은 3호 바늘로 뜨는데 첫 단까지는 2호 바늘. 그러니까 사용할 바늘보다 한 치수 작은 걸로 코를 잡아주세요.
나중에 옷을 뜨기 시작할 때는요, 옆선을 꿰맬 수 있는 실을 여유분을 한 70cm 정도 이렇게 남겨두고 그 자리에서 이렇게 매듭 짓고 시작을 하시는데요. 지금은 이제 게이지를 먼저 내야 되기 때문에 이때는 여유실이 필요가 없죠. 그래서 적당히 그냥 조금만 남기고 이렇게 코를 잡아 봅니다. 사슬코를 이렇게 매듭을 짓고요. 그 다음에 6코씩 반복되는 무늬인데요. 무늬를 10개를 떠볼 거예요. 지금 우리가 뜰 무늬의 규칙은요. 무늬 개수, 필요한 무늬 개수 곱하기 6에서 한 코를 빼주시면 됩니다. 그거는 양쪽 옆에 대칭을 맞춰주기 위해서 그래요. 그래서 게이지를 낼 때는 지금 사슬 59코가 필요합니다. 블랭킷 같은 거 만들 때는요. 제가 설명드릴 때 "사슬코 너무 쫌쫌이 당겨서 뜨지 마세요." 이렇게 하거든요. 첫 단 뜰 때 좀 어렵기도 하고 너무 쫌쫌이 뜨면은 막 놓치는 코도 생기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항상 좀 손에 힘 빼고 넉넉하게 하시라고 설명을 드리는데 이번 경우에는요. 그냥 3호 바늘 지금 혹시 2호 쓰고 계시다면 2호 그 바늘의 굵기에 그냥 딱딱 맞는 정도. 막 일부러 느슨하게 안 하셔도 돼요. 이 무늬가요. 제가 지금 여러 번 떴다 풀었다 지금 옷도 몇 벌을 지금 완성을 해 봤거든요. 근데 밑단이 좀 늘어지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어 시작 코를 너무 느슨하게 잡지 마시고 네 요렇게 바늘 굵기에 딱 맞는 정도로 텐션 조절을 그렇게 해 주세요. 59코 잡았고요. 필요한 코스만큼 잡았을 때 바늘에 걸려 있는 요 고리는 코스에 포함이 아니죠. 그 바로 밑에 거까지가 코스예요. 그리고 첫 단에 바늘 들어갈 자리는요. 바늘 밑으로 지금 하나, 둘, 세 번째 코 여기다 뜰 거거든요. 여기다가 왼손 엄지 손톱을 딱 짚어 놓으세요. 그리고 한길긴뜨기 뜰 거라서 기둥코로 사슬 3개 여기서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필요한 코스에다가 기둥코까지 더하면 사슬 3개가 더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 감아서 한길긴뜨기 뜰 건데 이 뜨는 위치가요. 기둥코까지 세운 상태에서 바늘 밑으로 6번째 코예요. 네. 요렇게 첫 코가 정확히 들어가야 끝에 갔을 때 코스가 딱 맞게 되겠죠. 네. 요렇게 넣어서요. 사슬코에다가 뜰 때는 바늘 등에 지금 보이시죠? 여기 콧등까지 해가지고 두 가닥 이렇게 걸려 있죠. 이렇게 해야 이 부분에 힘을 줘도 그 코가 늘어나지 않습니다. 이 코가 늘어지는 것의 문제는 모양도 좀 덜 예쁘지만요. 이렇게 되죠. 얘가 잘 당겨져요. 얘가 늘어나면 다음 거는 더 당겨져서 더 줄어들겠죠. 네, 이런 식으로 되면 예쁘지도 않고 또 헷갈려서 못 보고 놓치는 코가 생기게 돼요. 그래서 늘어지지 말라고 콧등 포함해서 두 가닥 걸리게 이렇게 바늘 넣는 거예요. 그리고 나와서 두 개 빼고 두 개 빼고 이게 한길긴뜨기죠. 그리고 사슬 2개를 뜹니다. 그리고 또 한길긴뜨기를요. 그 같은 자리에다 떠주세요. V 모양 만드는 거예요. 요렇게요. 같은 자리에 2개 들어갔죠. 그 다음에 사슬 2개 해서요. 그 옆으로 여기 방금 뜬 코 보이시죠? 요거 말고 그 옆에 하나, 둘 건너고 세 번째 코에 요렇게 넣는데요. 넣어서 이렇게 들어 올리면 안 돼요. 그러면 여기 뒤집히는 거예요. 뒤집히지 않도록 요렇게 이 사슬코의 겉면 아시죠? 겉면 머리 따은 것 같은 모양이요. 요게 뒤집히지 않게 요대로 잡으시고 요 아래쪽 한 가닥에 요렇게 바늘을 넣는데요. 그대로 뒤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바늘 등에는 두 가닥이 걸리게 되죠. 실을 걸고 나와서 걸어서 빼기 짧은 뜨기 떴어요. 요게 이제 첫 번째 무늬 하나 뜬 거예요. 그 다음은 이제 반복인데요. 사슬 2개를 뜨고요. 감아서 그 옆으로 2개 또 건너갑니다. 하나, 둘 건너고 세 번째 코에 요렇게 넣는 거예요. 그리고 한길긴뜨기 사슬 2개 뜨고 같은 자리에 한길긴뜨기 그다음에 사슬 2개 또 2개 건너요. 하나, 둘, 세 번째 코에다가 짧은 뜨기. 요게 6코짜리 무늬 하나예요. 사슬 2개, 한길긴뜨기, 사슬 2개, 한길긴뜨기, 또 사슬 2개. 그 옆에는
짧은뜨기. 그래서 이렇게 동그란 모양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첫 단의 무늬가 이렇기 때문에 지금 보셔도요. 밑에보다 위에가 더 이렇게 둥글게 되면서 더 넓죠. 그래서 첫 번째 단을 뜨면 되게 늘어진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 직선으로 요렇게 이제 가게 돼요. 네. 더 이렇게 뜨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모양이 이제 잡혀가게 되죠. 네. 요거를 반복하면서 마지막 코까지 가봅니다. 무늬가 요렇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가면요. 여기 보세요. 여기 매듭 있죠? 매듭 앞으로 하나, 둘 이렇게 두 코 남아 있으면 맞게 잘 하신 거예요. 여기 한길긴뜨기, 사슬 2개, 한길긴뜨기 이렇게 떴잖아요. 그 다음에 사슬을 하지 않고요. 감아서 마지막에 이렇게 두 코 남아 있죠? 하나 건너고 제일 끝에 여기다가 한길긴뜨기 떠주세요. 요렇게. 가장자리는 일정하게 한길긴뜨기로 계속 똑같이 맞춰주기 위해서 이렇게 기둥코 3개로 시작하고 끝날 때 한길긴뜨기로 끝납니다. 이렇게 됐어요. 그 다음에 사슬 3개 기둥코예요. 세우고 방향을 뒤집죠. 그 다음에 한길긴뜨기를 요 V 모양 가운데 그냥 가운데 큰 구멍에 넣어서 한길긴뜨기 하시면 돼요. 그리고 사슬 2개 뜨고 같은 자리에 또 한길긴뜨기. 그 다음에 사슬 2개를 뜨고요. 이번에는 짧은뜨기 하지 않아요. 이번에는 그냥 여기 짧은뜨기 떴던 데 있잖아요. 요거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지나가고 여기 같은 자리에 같이 들어있는 한길긴뜨기 있죠. 그 사이 사슬 2개 했던 자리요. 요 사이 틈에다가 넣어서 한길긴뜨기. 요렇게요. 쉽죠? 사슬 2개 뜨고 또 같은 자리에 한길긴뜨기. 그래서 이 V자 모양 가운데에 또 V가 들어가요. 그래서 요거는 계속 이어지거든요, 위로. 근데 이 부분에 이제 이렇게 해서 구멍 무늬가 이렇게 생기게 되는 거예요. 요거 2단이 반복되는 거거든요. 보세요. 이제 첫 번째 단 뜰 때 실도 좀 평소에 쓰던 것보다 가는 편이고 또 코스도 많고 게다가 촘촘히 뜬 데다가 이게 사슬코 갈라서 뜨는 거 어려우셨죠. 근데 첫 번째 단에 좀 정확하게 이렇게 딱 무늬를 맞춰 놓으면요. 두 번째 단부터는 진짜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요. 그죠? 예, 그냥 큰 구멍에다가 한길긴뜨기 뜨고 사슬 2개 뜨고 요렇게 계속 반복되는 거기 때문에 손땀 일정하게 하시고 그냥 이렇게 쭉쭉 도안 안 보고도 그냥 쭉쭉 뜰 수 있는 그런 무늬예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단 뜰 때는 이제 코 잡았던 바늘 놓고 다시 한 치수 바늘을 올려서 잡으세요. 저는 지금 4호 바늘로 두 번째 단을 이렇게 쭉 떴습니다. 네, 위에 이렇게 높이가 쭉 직선으로 오고 있죠. 그래서 제일 끝에 오면요. 그 전 단에 기둥코가 이렇게 있을 거예요. 거기에다가 한길긴뜨기를 뜨면서 끝나게 돼요. 그러니까 마지막 요 한길긴뜨기 V 모양 만들면요. 그 옆에는 사슬 없어요. 사슬 안 하고 바로 감아서 여기 제일 끝에다가 한길긴뜨기 뜨면 되는데 정확한 위치는 어디냐면요. 요게 지금 사슬코의 뒷면을 보고 있잖아요. 요게 한길긴뜨기 코의 머리고요. 그 바로 옆에 여기 볼록한 거 있어요. 콧등 보이시죠? 사슬코의 콧등. 이 볼록한 거 밑으로 바늘을 이렇게 넣으면 약간 꼬인 거 2가닥이 이렇게 같이 걸리죠? 이렇게 바늘 여기 힘줘서 이렇게 들어보세요. 그래도 늘어나지 않거든요. 요렇게 바늘을 찔러야 예쁘게 잘 떠지는 거예요. 근데 요게 이제 처음에는 되게 어려우실 수 있어요. 만약에 여기 코 정확히 이렇게 해서 갈라서 넣는 게 어렵다 하시면 그냥 큰 구멍에 그냥 이렇게 통으로 걸어서 그렇게 하셔도 돼요. 어차피 여기 가장자리 부분에 나중에 이렇게 앞뒤판 연결할 때 이렇게 감침질 하면서 꼬맬 거거든요. 그래서 막 이렇게 정확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네, 이렇게 떴어요. 그 다음에 또 기둥코 세우죠. 사슬 3개. 방향을 또 돌립니다. 그러면 다시 아까 우리 맨 처음에 떴던 요 무늬를 뜨는 거예요. 한길긴뜨기를 요 V 모양 가운데 사슬 2개 부분에다가 통으로 감싸서 한길긴뜨기. 그 다음에 사슬 2개 또 같은 자리에 한길긴뜨기. 요건 계속 공통이죠. 이렇게 떴어요. 그리고 이번 단에서는 사슬 2개를 뜨고 짧은뜨기 나오죠. 짧은뜨기를 여기다 뜨는 거예요. 여기 큰 구멍 있죠. 요 큰 구멍. 그 사이에다가 넣어서 짧은뜨기. 코 가를 필요 없죠. 그냥 통으로 감싸서 뜹니다.
사슬 2개 뜨고 그다음에 요 V 모양 사이 여기에다가 한길 긴뜨기. 그리고 사슬 2개 같은 자리에 한길 긴뜨기. 한 번 더 해볼게요. 사슬 2개 뜨고 짧은뜨기를 여기 큰 구멍. 그죠? 짧은뜨기. 그 전단에 보면 짧은뜨기 한 거 보이시죠? 네, 요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사슬 2개 뜨고 다시 V 모양 나오죠? 그 사이에다가 한길 긴뜨기. 이런 식으로 밑에 단 모양 보면서 그대로 쭉 이렇게 이어지게 네, 이렇게 갑니다. 이번 단에서는 이렇게 동글동글한 무늬가 나왔죠? 네, 여기 제일 끝에 사슬코에다가 바늘 넣는 자리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가 그 전단에 기둥코 세웠던 자리예요. 그리고 사슬코의 뒷면을 보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제일 위에 볼록한 거 있죠. 요게 콧등. 그거 밑으로 바늘을 이렇게 넣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보세요. 이렇게 찔렀을 때 위치를 보세요. 여기 밑에서부터 보면 사슬 하나, 둘, 지금 바늘 넣은 데가 세 번째 코. 사슬 3개 중에 제일 위에 거예요. 여기 지금 한길긴뜨기 있죠? 요 한길긴뜨기 코의 머리. 여기 있거든요. 그 바로 옆에 있는 사슬. 이거예요. 근데 이제 요게 구별이 아직 많이 안 해보시면 실도 좀 얇은 편이고 해서 잘 안 보일 수 있죠? 그러면 이렇게 그냥 크게 이렇게 하셔도 괜찮아요. 네, 이렇게요. 그 다음에 또 기둥코 세우고 방향을 돌려서 한길 긴뜨기. 네,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요거를 두 단씩 반복하면서 필요한 만큼 이제 쭉 뜨게 되는데요. 어디까지 했었지 하고 볼 때 그 바로 밑에 단에 이렇게 짧은 뜨기가 있으면 이렇게 동글동글하죠. 그러면 이번 단은 사슬 2개 뜨고 그냥 바로 넘어갈 차례인 거예요. 다음 칸에다가 한길 긴뜨기. 이렇게죠. 그래서 한 번은 짧은뜨기 떴다가 한 번은 안 떠야 되는데 뜨다 보면요. 아니면 며칠 쉬었다가 다시 잡았을 때 요 다음 단에는 다시 여기에 짧은뜨기 이렇게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계속 막 사슬 2개로 막 건너갈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익숙해져서 막 속도가 빨라지고 그냥 막 뭐 TV 보면서 뜨고 이렇게 하다 보면 오히려 또 실수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뜨면서 한 번씩 요렇게 펼쳐서 확인을 해 주세요. 무늬 규칙이 잘 반복이 되고 있는지요. 그리고 요 정도쯤 떠보면 그냥 여기서 이렇게 센치 재서 게이지 확인하고 싶어지잖아요. 게이지 뜨는 거가 사실 되게 귀찮게 생각이 될 수도 있는데 아주 중요한 게요. 요만큼만 떴을 때랑 코수가 더 많아지고 단수가 많아지면 그 오차가 훨씬 커져요. 제가 처음에 요거 디자인을 해 놓고 뜰 때요. 한 3번 정도 코를 막 한 170코 정도 잡아서 뜨다가 이만큼 뜨다가 풀고 다시 뜨다가 풀고 이랬거든요. 왜냐하면 처음에 코 잡아서 떴을 때는 52cm였는데 이만큼 떠서 올라가다 보니까 이렇게 자연스럽게 났을 때 이게 48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4cm가 차이가 나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게 손땀이 크게 달라지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약간 탄성이 있는 그 되게 지금 이 실 보시면 이렇게 탄성이 있어요. 탄성이 있고 게다가 무늬가 이렇게 사슬이 많죠. 이런 무늬일수록요. 그런 오차가 좀 더 심해요. 그래서 뜨다 보면 그리고 우리가 옷을 입으면 약간 아래쪽으로 좀 처지게 되죠. 그래서 처음에 생각했던 폭보다 줄어들 수 있어요. 그래서 게이지를 내고 시작을 해도 뜨다 보면 달라질 수가 있는데 요렇게 조금 요만큼 떠보고는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없거든요. 그래서 정확히 되도록이면은 10cm 이상 충분히 떠서 여러 군데를 재서 사이즈를 확인을 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네, 무늬 연습도 해볼 겸 지금부터 요거 반복하면서 10cm 정도 떠볼게요.
네, 제가 사용한 알리제 디바와 오트리넨 실은 세탁 전후에 거의 차이가 없었어요. 그런데 혹시 다른 실을 사용하실 경우에 소재에 따라서 뭐 세탁 후에 줄어듦이 있거나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게이지를 내기 전에 세탁도 해보시고 완전히 잘 말린 다음에요. 그리고 완전히 마르기 전에 이렇게 사방으로 좀 반듯하게 핀을 꽂아서 이렇게 똑바로 잘 예쁘게 말려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사이즈 확인을 해봅니다. 저는 14단을 떴을 때 11cm. 근데 단수는요, 뜨면서 얼마든지 조절하실 수가 있고, 나중에 코를 많이 잡아서 30cm 이상 떴을 때, 그때가 더 정확하기 때문에요. 단수는 그때 보시고, 이제 네크라인 들어가기 전에 결정을 하시면 되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중요하진 않을 것 같아요. 이제 코수가 중요한데요. 저는 무늬 10개가 대략 18cm가 나왔거든요. 그리고 이제 혹시 손땀이 처음과 끝이 또 중간이 약간 또 다를 수 있겠죠. 그럴 때는 또 반듯하게 이렇게 놓고 여러 군데를 몇 군데를 재본 다음에 그 평균치로 계산을 해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게 무늬가 10개였잖아요. 저는 18cm이기 때문에 무늬 하나가 1.8cm인 걸 알 수가 있어요. 요 패턴은요, 꼭 도안이랑 똑같이 게이지를 맞추려고 이렇게 일부러 힘 조절을 안 하셔도 되고요. 평소 습관 그대로 사용하시는 실 그대로 그냥 자연스럽게 떴을 때 그거 센치를 잘 재보시면 돼요. 그래서 나누기 10 하면은 무늬 하나의 사이즈가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몇 센치로 뜨고 싶은지를 정하면 됩니다. 물론 제가 도안에는요, S, M, L 이렇게 사이즈 예시를 다 넣어 드리기는 하는데요. 더 좋은 방법은요, 평소에 입으시는 즐겨 입으시는 옷 중에서 내가 요거 입었을 때 진짜 편하고 내 체형에 잘 맞는다 하고 마음에 들어 하시는 그 옷이 있으실 거예요. 그거를 바닥에다 평평히 놓고 그 폭을 한번 재보세요. 길이도 한번 재보시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정하시는 게 더 개개인에게 더 잘 맞게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완성하고 싶은 그 사이즈, 그 폭 나누기 우리 지금 계산해 본 그 무늬 하나의 센치 있죠? 그거를 나누시는 거예요. 저는 지금 50cm로 만들 거고요. 저의 게이지인 1.8로 나눠 봅니다. 그러면 무늬가요, 28개가 들어가면 적당하겠죠. 그러면 시작 코를 몇 코로 잡아야 되냐면요. 무늬 개수 곱하기 6 하면 저는 168인데 거기에서 가장자리 한 코를 빼줘야 돼요. 왜냐면 양쪽 옆에 대칭으로 똑같이 한길 긴뜨기로 이렇게 시작하고 끝나도록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마이너스 1 해서 167코가 됩니다. 시작고 정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죠? 그래서 게이지를 꼭 확인해 보시고 무늬 개수가 홀수이건 짝수이건 괜찮아요. 네, 완성하고 싶은 사이즈 나누기 내 손땀 게이지 해보시면 무늬의 개수를 알 수가 있어요. 무늬 하나는 6코씩 반복되기 때문에 곱하기 6 하고 가장자리 한 코 때문에 마이너스 1 했습니다. 그래서 167코가 필요한데 거기에 이제 실제 잡아야 되는 사슬코는요. 여기 기둥코로 사슬 3개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사슬이 170개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기둥코까지 포함해서 사슬코를 뜬 다음에 요 첫 코 들어가는 요 위치는 바늘 밑으로 6번째 코라는 거. 그거는 이제 맨 처음에 요거 게이지 뜰 때 무늬 설명 드릴 때 다 나왔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무늬에 관한 설명은 다시 영상을 조금 더 앞으로 돌려서 무늬 규칙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이렇게 해서 첫 단에 코수가 좀 많죠. 코를 잡으실 때요. 50코 또는 100코 단위로 핀을 좀 이렇게 표시를 해서 숫자를 세어보시면 중간에 놓쳐도 다시 잡기가 좀 더 편하니까요. 그렇게 한번 해보시고 첫 단의 맨 끝에는 한길긴뜨기 뜨고 그 옆에 한 칸 건너서 제일 마지막에 한길긴뜨기. 네, 이것도 기억나실 거예요. 이렇게 해서 딱 맞춰주세요. 처음에 이렇게 나중에 옆선을 꿰매야 되기 때문에요. 꿰멜실 여유분 50cm 정도 이렇게 남겨뒀고요. 저는 167코로 시작해서 쭉쭉쭉쭉 이렇게 떴습니다. 어디까지 뜨냐면요.
우리가 이제 네크라인 요렇게 목파임을 할 건데 그 부분에 필요한 단수가요. 6단이에요. 6단이면은 요 구멍무늬 있죠. 요걸로 봤을 때 하나, 둘, 세 개까지 고 센치를 한번 재 보세요. 그게 저의 손땀으로는 4.5cm 정도가 되거든요. 그리고 라지 사이즈로 하시거나 그리고 그보다 작은 사이즈더라도 좀 목파임을 좀 더 깊이 조금 더 내려가게 하고 싶으시면 거기서 2단을 더해요. 그러니까 8단. 구멍 무늬로는 하나, 둘, 셋, 네 칸까지 했을 때가 6cm거든요. 그러면 전체 내가 원하는 길이 있죠. 그 길이에서 마이너스 4.5cm 또는 6cm를 하시면 되겠죠. 저는 지금 입어봤을 때 이전에 저는 지금 요 스타일로 한 3벌 정도 더 만들었거든요. 입어봤을 때 48cm, 전체 길이 48이 좀 적당하더라고요. 근데 끝단에 나중에 테두리 뜨잖아요. 그게 한 1cm 정도가 있어요. 그래서 전체 48에서 그 밑단에 들어갈 거 1cm 빼고 그리고 위에 지금 6단을 남겨둔 상태거든요. 그럼 4.5cm 빼야 되잖아요. 총 5.5cm를 뺐어요. 그래서 보세요. 원하시는 사이즈를 정하시는 거예요. 근데 입었을 때 저는 이렇게 우리 허리 밑에 골반뼈 있죠? 이렇게 툭 튀어나온 뼈. 그 정도까지 오는 길이가 저는 적당하더라고요. 그래서 전체 길이 48cm로 할 거고요. 거기에서 밑단 테두리 1cm 빠지고요. 그리고 목파인 부분에 4.5cm 해서 지금 길이가 42.5cm. 꼭 막 아주 정확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42나 43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이게요, 약간 탄성이 있는 실이라서 잴 때마다 또 약간 다를 수 있어요. 이렇게 아주 이렇게 잘 늘어나거든요. 네, 그래서 입었을 때 굉장히 편한 그런 재질이에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재보시고, 그래서 저는 요거 그렇게 했을 때 이제 저의 손땀으로는 요 구멍 개수 있죠. 1, 2, 3, 4 이렇게 쟀을 때 요게 28번째 칸이거든요. 그러면 전체 단수는 28 곱하기 2 해서 왜냐하면 2단씩 반복되기 때문에 56단까지 뜬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꼭 저랑 똑같지 않아도 괜찮아요. 네, 원하시는 길이만큼으로 떠주시고요. 대신 끝나는 단은요, 이렇게 여기가 직선이어야 돼요. 그래서 짝수단에서 끝나도록 이렇게 해주시고, 아직 실은 끊지 않았죠. 여기서 그대로 이어서 이제 한쪽 어깨 뜨고, 나머지 어깨 또 대칭으로 이렇게 뜨고, 이렇게 될 거예요. 이제 가운데를요, 비워두고 양쪽 옆으로 대칭으로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가운데를 얼만큼 비워놓냐면요, 그 안에도 적어 드렸는데요, 11에서 12cm 정도. 네, 10cm 이상을 비워주세요. 그래서 저의 경우에는 가운데에 무늬 6개 비우면은 딱 맞더라고요. 요렇게. 무늬 6개를 했을 때가 11cm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또 전체 우리 무늬 개수가 홀수이면 여기 가운데 비우는 무늬 개수도 홀수. 왜냐하면 양쪽이 똑같은 코수가 남아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짝수가 되어야 되니까 전체 무늬 개수가 만약에 저는 지금 28개 했는데 만약에 뭐 31로 코를 잡으셨다고 하면 가운데를 요 무늬를 7칸을 비워주시면 적당할 것 같아요. 양쪽 어깨가 대칭이 되도록 가운데를 비워주시고 요게 3분의 1 지점이 아니에요. 그거보다 조금 더 좁거든요. 그 정도 비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왜냐하면 여기서 무늬를 줄이면서 더 이렇게 파이면서 올라갈 거기 때문에 네, 처음부터 3분의 1로 이렇게 잡으면 너무 목파임이 넓어져요. 네, 그래서 그거보다는 좁아요. 저는 전체 무늬 개수가 28개였는데 가운데 6개를 뺐으니까요. 나머지를 반으로 나누면 양쪽에 무늬가 11개, 11개 이렇게 됐어요. 그렇게 세어서 여기다 핀으로 하나 표시해 놓으세요. 그러면 뜰 때 딱 그 위치에서 이제 코를 줄이면서 방향을 돌려서 가면 돼요. 그리고 지금 저는 실자락이 이쪽에 있거든요. 여기서 이렇게 뜨면서 올 차례. 여기까지 준비를 해주시고 그 다음 내용을 봐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무늬 규칙 그대로 쭉 뜨면서 오다가요. 핀 표시해 놓은 거 바로 앞에 지금 한 칸 남아 있는 상황일 때요. 이 사슬 2개 뜨고 한길긴뜨기 뜰 차례죠. 요 가운데다가 한길긴뜨기 한 코만 뜹니다. 네. 그리고 요거를 미완성으로 이렇게 두고요. 코 머리 아직 빼지 않았죠. 요 상태에서 2번 감아서 코 옆에 핀 걸린 자리요. 요 V하고 V 사이 요 큰 구멍 있죠?
요 무늬 있는 곳으로 딱 들어가서 둘, 둘 하고 나머지 다 빼기. 요렇게요. 한 길긴뜨기와 두 길긴뜨기를 모아뜨기로 이렇게 코머리를 하나로 합쳐준 거예요. 한번 다시 보여드릴게요. 제일 마지막 칸에 왔을 때 한 길긴뜨기를 뜨는데 고리 2개까지 빼고 요거 하나 남겨두는 거예요. 그리고 2번 감아서 그 옆에 칸에다가 넣고 걸고 나와서 그럼 지금 고리가 이렇게 5개가 있죠. 요거 2개씩 빼면 돼요. 걸어서 2개 빼고 또 걸어서 2개 빼고 그럼 요렇게 3개가 같이 걸려 있죠. 요거를 한 번에 다 빼기 이렇게 그리고 여기에서 기둥코로 사슬 4개를 세웁니다. 왜냐면 약간 좀 더 이렇게 사선이잖아요. 여기가 두 길긴뜨기였죠. 여기도 똑같이 그 길이를 맞춰주려고 사슬을 4개를 세우고요. 방향을 돌립니다. 그리고 이제 한 길긴뜨기를요. 여기 맨 앞에는 지금 무늬가 잘려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줄어든 무늬예요. 여긴 놔두시고 여기 온전히 딱 V가 있는 자리 여기로 들어가서요. 원래 우리 뜨던 무늬를 떠요. 한 길긴뜨기, 사슬 2개, 같은 자리에 한 길긴뜨기 이렇게. 네. 그래서 여기는 무늬가 반 개고 지금은 아예 없어졌죠. 네. 이런 식으로 반씩 무늬가 서서히 줄어드는 그런 규칙이에요. 그 옆으로는 사슬 2개 뜨고 다음 칸에 한 길긴뜨기, 사슬 2개, 한 길긴뜨기 이렇게 뜨는 거죠. 이렇게 하다 보면 제일 끝에 가면 한 길긴뜨기로 끝나게 돼요. 이쪽은 줄어들지 않아요. 이쪽은 그냥 그대로 계속 직선입니다. 이렇게 동글동글 홀수 딴 무늬죠. 이 무늬를 뜰 때 가장자리에서 줄일 때는 마지막 한 칸이 남았을 때 여기 기둥코로 사슬 4개 세운 자리 보이시죠? 이 마지막 한 칸일 때 한 길긴뜨기 하나만 뜨는 거예요. 그리고 미완성으로 두고 2번 감아서요. 여기 제일 끝에 그냥 여기 코 사이 틈에다 이렇게 넣어주세요. 이렇게 큰 구멍에다가 넣어서 2개 빼고 2개 빼고 나머지 3개 같이 빼고 요렇게 코가 줄어드는 거예요. 무늬에서 절반이 없어진 거예요. 그 다음에 사슬 4개 하고 또 방향을 돌리죠. 지금은 짝수단 무늬예요. 그죠? 여기에서는요. 여기 제일 끝에 애매한 부분 빼놓고 그죠? 여기 V 사이로 들어가서 여기서는 그냥 온전한 그 무늬를 떠주시면 돼요. 사슬 2개 뜨고 같은 자리에 한 길긴뜨기. 그러면 이제 이쪽 끝에 있던 무늬 하나가 완전히 없어졌어요. 기둥코만 남아있죠? 네, 이렇게 되는 상황. 요게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2단씩 반복이 되는 거예요. 이거를 제가 만든 샘플들은 전부 3번만 반복을 했거든요. 그래서 무늬가 3개가 줄어들게 돼요. 그래서 이쪽 어깨에 처음에 무늬 11개를 남겨뒀었다면 이제 이렇게 코줄임을 다 하면 맨 끝에는 무늬가 8개 남아있게 되겠죠? 만약에 무늬가 12개씩 있었던 분들은 이제 3번 줄여서 무늬가 9개 남아있게 될 거고요. 그거는 이제 손땀에 따라, 사이즈에 따라, 상황에 따라 다 다를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코줄임을 하면요. 이제 보세요. 여기부터가 코가 줄어들기 시작한 구간인데 여기에서 요 무늬 보세요. 2, 4, 6. 저는 6단을 떴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목파임을 조금 더 하고 싶다. 또 나는 좀 사이즈가 좀 큰 편이다 하시면 여기서 한 번 더 해서 2단을 더 해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제일 끝에 가서 실을 자르시면 되고요. 요게 이제 똑같은 걸로 우리가 앞뒤판 그냥 똑같이 떴잖아요. 한 장을 더 떠야 되는데 2번째 장 뜰 때는 요 마지막 단 뜰 때요. 그냥 쭉 뜨지 마시고
여기 중간중간에다가 이제 빼뜨기로 이렇게 붙이면서 뜨게 돼요. 그게 물론 이제 어깨선을 나중에 뭐 돗바늘로 이렇게 꿰매도 물론 괜찮아요. 근데 꿰맨 것보다 훨씬 연결한 모양이 빼뜨기로 한 게 더 자연스럽거든요. 그래서 저는 더 편하기도 한 것 같아요. 꿰매는 것보다. 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조금 이따 보여드릴 거고요. 그래서 두 번째 장은 이렇게 해서 자르지 마시고 마지막 단 남겨둔 상태에서 설명을 한번 봐주시고요. 네, 이런 모양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반대편에는 우리가 아까 표시를 해놨었잖아요. 가운데 6칸 비워두고 그 다음에 이제 시작을 해서 마찬가지 방법이기는 한데 이 뜨는 방향 때문에 기둥코의 위치가 이제 반대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그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도안을 지금 가지고 계시면 도안 그림을 그대로 보시고 하시면 크게 헷갈릴 부분이 없을 것 같기는 한데 영상만 보고 하실 때는 이게 직관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으면 그게 좀 헷갈릴 수 있어요. 아까 이렇게 표시를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여기까지 했었고 여기서 쭉 와서 이제 가운데 비워두는 칸 있었죠. 비워두고 여기에서 세로 실을 걸어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뜻 보고 그냥 이쪽 끝에서부터 이렇게 가면 방향이 거기서 뒤집히게 돼요. 안 맞게 되는 거예요. 그죠? 요게 코 머리가 이렇게 보이잖아요. 요거의 뒷면 방향을 돌려서 아까 이쪽에서 이렇게 오고 있었기 때문에 이해되시죠? 그래서 시작점이 이쪽 가장자리 끝이 아니라 중간이에요. 두 번째 하실 때는. 네, 아까 핀 표시해뒀던 그 자리, 바로 그 자리에서 실을 이렇게 가지고 나와서 기둥코로 사슬 4개 이렇게 시작하시면 되고요. 요 실은요, 나중에 목둘레 테두리 뜰 때 같이 그냥 이렇게 놓고 감싸서 정리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여유분만 조금 이렇게 주시고 뒤에다 그냥 빼놓으세요. 그리고 한길긴뜨기를 그 바로 다음 칸 여기 가운데에다가 한길긴뜨기 한 코만 이렇게 떠주세요. 네, 요게 시작이에요. 그리고 사슬 2개 떠서 짧은뜨기 할 차례죠. 네, 요렇게. 그리고 사슬 2개, 무늬 규칙대로 한길긴뜨기 이렇게 쭉 떠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짝수단 무늬를 쭉 뜨면서 오다가 끝에 가서 줄여야 되는 상황이에요. 요때는요, 쭉 뜨다가 보면 제일 끝에 여기 한길긴뜨기 혼자 서 있는 칸 있죠. 여기까지 오면 이제 더 이상 무늬를 뜰 자리가 없잖아요. 그러면 요 마지막 한길긴뜨기를 미완성으로 두고 2번 감아서 그 옆에 제일 끝에 칸, 여기 큰 구멍 있어요. 기둥코 세였던데 거기다가 이렇게 통으로 걸어서 2개 빼고 2개 빼고 나머지 다 빼고 요렇게요. 그래서 이제 짝수단 보세요. 여기 V 모양의 그 옆에 두길긴뜨기 하나가 이렇게 붙어 있어요. 이런 모양으로 그 단이 끝나게 돼요. 여기서 이제 다음 단 넘어갈 때 사슬 4개죠. 4개 세우고 이제 돌리면 요게 이제 홀수단이거든요. 홀수단 무늬. 돌렸을 때 한길긴뜨기를요. 제일 앞에 있는 V자 모양 있죠? 요 제일 앞에 있는 칸에다가 한길긴뜨기 한 코만 뜹니다. 요게 홀수단의 시작 부분에서 코 줄일 때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사슬 2개 뜨고 그 옆에 틈새에 짧은 뜨기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줄였을 때의 모양은 같은데 저쪽 반대편 어깨랑 약간 달라요. 코줄임이 처음에 나오느냐 끝에 나오느냐 그 차이가 있어요. 이게 이제 홀수단의 맨 앞에서 코를 줄일 때의 상황입니다. 기둥코 4개 세우고 제일 앞에 칸에다가 한길긴뜨기 1개만 뜨고 넘어갔어요. 이렇게 해서 요거 2단이 이제 반복이 되는 거예요. 다음 칸에서는 저쪽에서 올 때 여기에 두길긴뜨기를 뜨면서 끝나게 되는 거겠죠.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저는 지금 코줄임에서 4번째 단, 짝수단 뜨는 중이고요. 이쪽에서 기둥코 세우고 뜨면서 왔어요. 네, 이쪽 끝에가 지금 코가 줄어들고 있는 쪽이죠. 여기에서 그 아랫단에 이렇게 한길긴뜨기 혼자 서 있는 칸, 그리고 그 옆에 사슬 4개로 기둥코 세운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늬가 애매하게 이렇게 반 잘려 있는 곳. 여기 그 바로 앞에까지 왔죠. 여기에서 마지막 한길긴뜨기를 미완성으로 두고 여기 가운데 구멍 그냥 비워두는 거예요.
두 번 감아서 여기 제일 끝에 코 막 정확히 안 찾으셔도 괜찮아요. 여기 그냥 제일 끝에 큰 구멍에 이렇게 걸어서요. 걸어서 나와서 두 개 빼고 두 개 빼고 세 가닥 다 같이 빼기. 이렇게 해서 한 길긴뜨기와 두 길긴뜨기를 하나로 합쳐줬어요. 이렇게 끝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기둥코로 사슬 4개 세우고 방향을 돌리면 짧은뜨기가 들어가야 되는 홀수단 무늬가 나오게 되죠. 홀수단의 제일 앞에서 무늬가 줄어드는 방법은 V자 가운데에 한길긴뜨기를 한 코만 뜨는 거예요. 반복되는 내용이죠. 사슬 2개 뜨고 그 옆에 빈칸에다가 짧은뜨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두 단씩 3번 또는 4번 반복을 해서 이제 네크라인, 목파인 라인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이렇게 한 장은 양쪽 어깨까지 이렇게 완전히 끝까지 다 떠서 실을 잘라 놓으시고요. 뭐 여유분 안 남기셔도 돼요. 이걸로 꼬맬 거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해 놓으시고 이제 똑같은 크기로 두 번째 장을 또 뜨는데요. 이제 혹시 우리 손땀이 또 달라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문어발로 너무 오래 놔두지 마시고요. 지금 요 실의 느낌에 손에 익숙해졌을 때 지금 바로 두 번째 장을 또 떠주세요. 두 번째 장에서 마지막 단 어깨 뜰 때 이제 여기다 빼뜨기로 붙일 건데요. 우리 먼저 떠났던 거를 지금 이 코 머리 보이시나요? 요렇게. 요게 지금 뒷면이죠. 마지막 단에 뒷면이 보이는 요 방향으로 해서 이렇게 놔주세요. 놔두고 지금 뜨고 있는 거. 요게 이제 서로 같은 면끼리 맞닿도록 그렇게 붙여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마지막 단의 뒷면이 보이도록 이렇게 놨어요. 그리고 제가 지금 이제 짝수단을 뜨면서 가다가 마지막 쪽에 코를 줄여야 되는 그 상황이에요. 요게 약간 또 방법이 약간씩 다르거든요. 반대쪽 할 때는. 그래서 그 부분을 자세히 한번 확인을 해 주시고요. 처음에 기둥코 3개 세웠잖아요. 요때 요거 그대로 가져와서 제일 끝에 여기 한길긴뜨기 뜬 부분 있죠. 그 코 머리에다가 제일 끝에 코에다가 들어가서 빼뜨기 한번 이렇게 해주세요. 빼뜨기. 그러고 한길긴뜨기를 바로 뜹니다. 여기다가요. 한길긴뜨기 뜨고 사슬할 차례잖아요. 이때 사슬 하나를 뜨고 요거 붙여야 될 거요. 요거 가져와서 요 가운데다가 뒷면을 보고 있어요 지금. 가운데다가 이렇게 넣어서 그대로 빼뜨기 해주세요. 그리고 사슬 하나. 그러니까 사슬 하나, 빼뜨기, 사슬 하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한길긴뜨기를 원래 지금 뜨고 있던 편물에다가 한길긴뜨기 이렇게요. 그러니까 원래는 요 한길긴뜨기 사이에 사슬이 2개잖아요. 근데 그 2개 사이에 빼뜨기가 한 번 더 들어가는 거예요. 그 빼뜨기가 반대쪽이랑 연결을 해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도 사슬이 2개잖아요. 그거를 사슬 하나 뜨고 그 다음 칸 여기 큰 구멍 있죠? 여기다가 넣어서 빼뜨기 붙여주시고 사슬 하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한길긴뜨기를 요거 가져와서 그 다음 칸에 여기다 떠야 되죠? 여기에다가 한길긴뜨기 그리고 또 사슬 하나, 그 다음 빼뜨기 할 자리 잘 보세요. 요거 V자 모양의 가운데, 그죠? 한 번은 여기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다시 한길긴뜨기 뜨고, 또 사슬 하나 뜨고, 그 다음 빼뜨기 들어갈 자리는 여기, 큰 구멍. V랑 V 사이, 그죠? 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다 보면 막 어디는 안 붙이고 그냥 건너간다든지 하면은 이렇게 끝선이 안 맞게 되겠죠? 그래서 칸칸마다 정확하게 잘 봐주시고요. 지금 여기에 붙였죠. 그 다음은 여기, 그 다음은 여기, 그쵸? 사슬이 있는 자리마다 한 번씩 이렇게 빼뜨기가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이 좀 중요한데요. 여기 제일 마지막에 여기 한길긴뜨기랑 제일 끝에 두길긴뜨기 뜨면서 코를 이렇게 줄이면서 끝나는 자리잖아요. 근데 그 자리에서 여기 제일 끝선에 연결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자연스럽게 되려면요. 요 한길긴뜨기를 일단 이렇게 떠주세요. 이렇게 뜨고요.
요렇게 바늘을 빼주세요. 빼고 제일 끝에 반대쪽에 여기 붙어야 될 자리예요. 여기 기둥코 세운 데 보이시죠? 구멍 큰데. 여기다가 바늘을 이렇게 넣어서 이 코머리, 요 사슬코를요, 그대로 이렇게 걸고 나옵니다. 이게 걸쳐주는 거예요. 걸쳐준 상태에서 여기서 사슬 뜨지 마시고, 그러니까 빼뜨기 안 하는 거예요. 이 상태 그대로 여기서 바로 2번 감아서 우리 두길긴뜨기 할 자리잖아요. 그 자리 잘 찾아보세요. 여기에요. 그 밑에 단에 여기 코 줄였던 자리. 여기 제일 끝에 큰 구멍에 이렇게 걸어서 떠야 되죠. 여기서 바로 두길긴뜨기 이렇게 뜹니다. 그러면 이 코의 그 코머리가 여기에 이렇게 딱 걸리게 돼요. 이렇게 딱 걸려 있는 거 보이시죠? 네. 제가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했을 때 요게 가장 틈새가 많이 벌어지지 않고 좀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끝에 가장자리 한 코는 어차피 여기 테두리 뜰 때 감싸져서 보이지 않게 될 자리거든요. 네. 이렇게 해주시고, 그러니까 빼뜨기가 아니라 코 머리를 이렇게 엮어서 바로 두길긴뜨기를 뜨면서 끝나게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에서는 실을 한 3cm 정도만 남기고 자르시면 돼요. 연결한 모양 한번 확인해 보세요. 네. 무늬가 대칭으로 이렇게 딱딱딱딱 맞게 되었는지도 확인해 보시고, 네, 그냥 감침질해서 꿰맨 것보다 훨씬 좀 자연스럽게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됐어요. 그리고 이제 반대편 해볼게요. 반대쪽은 지금 이쪽에 지금 코가 줄어들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기둥코 4개 세우고 여기 한길긴뜨기 들어가는 차례인데, 기둥코를 4개를 다 하고 빼뜨기까지 하면 여기가 좀 너무 늘어져요. 그래서 처음에 기둥코를 3개만, 사슬 3개만 하시고요. 붙여야 될 자리에, 네, 반대쪽 여기 마지막에 여기 기둥코 있고 한길긴뜨기 있잖아요. 여기 큰 구멍, 여기 제일 끝에다가 걸어서 빼뜨기 이렇게 붙여주세요. 그럼 여기가 지금 사슬 하나, 둘, 셋 하고 빼뜨기까지 이렇게 해서 4개가 됐죠. 네, 이 상태 그대로 한길긴뜨기를 요 다음 칸에다가 V 모양 사이로 들어가게 되죠. 여기다 한길긴뜨기 이렇게 떠주세요. 그러면 여기가 많이 벌어지지 않고, 네, 원래 뜨던 무늬 그대로 이렇게 연결이 돼요. 네, 이렇게 시작을 해놓고 그 다음 사슬 2개 할 차례인데 사슬 하나만 뜨고 빼뜨기로 붙여야 되죠. 그 바로 다음 칸 V자 가운데에요. 여기에다가 이제 요 실자락은 나중에 테두리 뜰 때 감싸주시면 되고요. 빼뜨기 했어요. 그리고 사슬, 그다음에 감아서 원래 뜨고 있던 편물로 돌아와야 되죠. 와서 한길긴뜨기. 여기부터는 이제 요령이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사슬 2개 할 차례잖아요. 사슬을 하나만 뜨고 그 다음 칸 잘 보세요. 어디까지 실이 걸려있나 이렇게 잘 보세요. 그냥 막 건너뛰는 경우도 생기겠더라고요. 여기에 지금 실이 걸려있거든요. 여기까지는 연결을 했어요. 그 다음에 지금 여기 들어갈 차례. 들어가서 빼뜨기 하고 사슬 뜨고 감아서 다시 그 다음 칸으로 넘어가서 한길긴뜨기 이렇게 연결합니다. 연결된 모양 확인 한번 해보세요. 지금 여기에서 맨 앞에 기둥코 사슬 3개만 뜨고 빼뜨기로 제일 끝에 선에다가 빼뜨기로 이렇게 딱 붙였죠. 그리고 한길긴뜨기를 떴어요. 바로. 네, 이렇게 해서 붙이면서 왔어요. 무늬가 대칭으로 딱딱딱 잘 만나면서 왔죠. 이쪽 제일 끝에는 이제 한길긴뜨기 뜨면서 끝나게 되는데, 여기서 빼뜨기하고 한길긴뜨기 뜨면 약간 그 한길긴뜨기 코 제일 마지막 코가 튀어나오면서 여기가 좀 연결한 부분이 매끈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도 아까 좀 전에 반대편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코 머리를 엮어주는 거예요. 빼뜨기 하지 않고. 그래서 여기 한길긴뜨기까지 떴고 제일 마지막 한 코 남아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때 바늘을 아예 이렇게 빼주세요. 빼고 반대쪽에는 여기 기둥코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요 한길긴뜨기 말고 그 옆에 기둥코를 딱 가르거나, 그게 어려우시면 그냥 큰 구멍에 이렇게 넣어주세요. 이렇게 넣어서 요 고리를 걸고 다시 크기 좀 줄여서 그대로 이렇게 엮어줍니다. 통과했죠? 이 상태 그대로 사슬 하지 않아요. 얘가 그냥 바로 코 머리가 될 거예요.
이 상태 그대로 그냥 감아서 한길긴뜨기 뜨는 거예요. 제일 마지막 코에다가. 그러면 그대로 여기 요렇게. 그러면 제일 마지막 코에 그 코머리 있죠. 코머리가 빼뜨기 대신에 여기 반대편 끝에 딱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깔끔하게 연결이 돼요. 그리고 마지막에 실 끊어야 되니까 이렇게 사슬 하나 더 해서 매듭을 짓고 실을 자릅니다. 네, 어깨 연결까지 됐으면 이제 다음은 옆선을 연결할 차례인데요. 여기에서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이 있어요. 우리가 마지막 단을 이렇게 보면서 떴는데 이 짝수단이 있는 부분이 안쪽 면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물론 이렇게 앞뒤로 뒤집어 가면서 떴기 때문에 큰 차이는 아니지만 여기 이렇게 보실까요? 지금 상태에서 그래도 메인으로 보이는 부분이요. 요 홀수단 무늬 보세요. 요 사슬코랑 한길긴뜨기, 짧은뜨기 이렇게 있잖아요. 요게 지금 결이 뒤집힌 모양으로 이렇게 보이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요거를 안쪽 면으로 가게 했어요, 저는. 그래서 지금 어깨선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 상태에서 이거를 한번 뒤집어 보세요. 그러면 어깨선 연결한 부분도 조금 더 깔끔해 보여요. 요게 뭐 시접이 꼭 있는 것은 아니지만 요 시접처럼 요게 좀 안쪽으로 이렇게 뒤집혀서 들어가게 되고 겉에서 보면은 조금 더 깔끔한 모양이 나오게 되고요. 요 무늬의 결을 한번 보세요. 요 사슬코 보이시죠? 요 짧은뜨기, 사슬코, 한길긴뜨기 요 무늬들의 이 결이 겉면을 보고 있어요. 요 짝수탄 쪽은 얘가 이렇게 들어가면서 여기가 좀 감싸져서 어 많이 안 보이거든요, 짝수단은. 근데 홀수단은 딱 봤을 때 이렇게 코의 방향들이 딱 보이기 때문에 요게 겉면이 되게끔 이해되시겠죠? 네, 요게 겉으로 오게 해서 요렇게 해서 안쪽 면끼리 맞닿도록 이렇게 방향을 잡는 거예요. 그리고 옆선을 연결할 때는 겉을 보고 연결을 합니다. 이게 특별히 시접을 주지 않거든요. 시접이 막 두껍게 안으로 이렇게 말려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냥 연결했을 때 여기가 평평하게 맞닿게 돼요. 그래서 너무 당기지도 않고 그냥 자연스럽게 연결되도록 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 겉면에서 이 모양을 확인하면서 살짝씩 떠서 꿰매주는 게 더 예쁘고 편하기 때문에 겉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꿰맬 때요. 어디까지 꿰매냐면 여기 어깨 이음선 보이시죠? 이음선 바로 밑에서부터 요 큰 구멍 있죠? 요걸로 세어 보시면 편하실 거예요. 이걸로 1, 2, 3, 4 이렇게 세어서 저는 11칸을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스몰이랑 M 사이즈는 11칸, 그리고 L 사이즈는 하나 더 내려가서 12칸까지로 이렇게 잡으시면 되겠고, 그 요렇게 경계선 있어요. 구멍이랑 구멍 사이 경계선. 그 부분에다가 핀 표시를 해놨고요. 그리고 실 종류가 아예 다르거나 게이지가 지금 저랑 많이 차이가 난다고 하시면 이렇게 칸수로 세는 것보다는 센치로 보는 게 더 정확하겠죠? 그럴 때는 한 스몰이랑 M 사이즈는 18cm, 그리고 L 사이즈는 20cm 정도로 잡아주시면 되겠어요. 그렇게 하시고 요거 단수를 짝수 단위로 해서 맞춰주세요. 그래서 꿰맬 자리까지 여기가 이제 솜에 들어갈 자리예요. 거기까지 이렇게 표시를 해놓고 이제 꿰매는 거는 밑단에 우리 처음에 코 잡을 때 실 이렇게 여유분 남겨놨었어요. 혹시 깜빡하고 그냥 하셨다면은 그 꼬리실은 이제 밑단 또 테두리 뜰 때 감싸서 아예 정리하시면 되고 세로 실을 또 잘라서 돗바늘로 여기 맨 끝에다가 딱 매듭 지어주세요. 매듭 짓고 이제 그렇게 해서 꿰매 주시면 돼요. 돗바늘 좀 얇은 거 있죠? 얇은 거에다가 이렇게 끼워 주시고요. 여기 꿰맬 자리에 제일 밑에 제일 끝에 코 찾아보세요. 네, 여기가 시작점이죠? 여기다 이렇게 걸고요.
요거를 여기 큰 구멍 있잖아요. 구멍끼리 이렇게 맞닿도록 이게 어긋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고거를 중간중간 꿰매면서도 이렇게 확인을 해 주세요. 그게 밀리지 않고 무늬가 이렇게 딱딱 맞도록이요. 요렇게 잘 요렇게 딱 잡아 보세요. 그리고 이 옆선 쪽은 코 머리도 아니고 모양도 되게 애매하게 보일 수 있죠. 그쵸? 한길긴뜨기 저쪽은 한길긴뜨기면 이쪽은 사슬코고 이렇게 해서 모양이 다르기 때문에 그거를 정확히 어느 구멍이다라고 정하기가 좀 애매하죠. 그래서 그냥 이렇게 놓고요. 제일 가장자리에 이렇게 맞닿는 거 한 가닥끼리 요런 식으로 바늘을 넣어서요. 계속 일정하게 한 방향으로 감침질합니다. 여기서 왔다 갔다 하지 않고요. 그냥 편하게 저는 이렇게 떴어요. 오른손으로 하니까 아무래도 요게 편하겠죠? 요렇게 오고 그리고 막 코마다 너무 촘촘히 그렇게 안 하셔도 돼요. 조금 한 코씩 이렇게 건너서. 이 두 단의 바늘이 한 3번 지나간다고 생각하고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요렇게요. 요렇게. 얇게 한 가닥씩만 딱 걸어서 이것도 너무 꼼꼼하게 하려고 막 많이 당기면요. 가장자리 이음선이 울게 되면 또 안 예뻐요. 그래서 너무 당기지 않고요. 그냥 자연스러운 간격으로 해 주시면 돼요. 요렇게 하고 또 그다음 거 해 볼게요. 무늬 이렇게 딱 붙여 놓은 상태에서 서로 만나는 부분에 제일 가장자리 한 가닥씩을 떠 주세요. 이렇게. 네. 당길 때도 너무 꽉 당기지 않고 그냥 자연스러운 간격. 한번 볼까요? 이렇게요. 꼬맨선이 거의 티 나지 않게 될 거예요. 그럼 여기를 막 당기면 밑에서 이렇게 올라오죠. 네, 이런 식으로 파이지 않게요. 자연스럽게. 이렇게. 그리고 나중에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게 겉면이에요. 그냥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안쪽 면에서 봐도 시접이 따로 없어요. 네. 무늬가 밀리지 않도록 이렇게 구멍을 딱 맞춰서 잘 잡고 해주시면 됩니다. 예, 시접 없이 이렇게 무늬가 평평하게 그대로 이어졌고요. 여기 이제 핀 표시 해놨던 데까지 오면 그래도 혹시 한 번 더 확인을 해주세요. 이쪽 반대편에도요. 남아있는 요 단수가 같은지. 네, 요게 한 칸씩 혹시 밀릴 수가 있거든요. 또 그래서 밀리지 않았는지 확인을 하시고 여기 보시면 여기 큰 구멍 있죠? 그리고 그 밑에 여기가 지금 홀수단이에요. 그 무늬 요렇게 경계선 보이시죠? 거기까지 꿰매는 거예요. 이렇게 왔을 때 제일 끝에는 한 번 더 같은 위치에 한 번 더 들어가서 요때는 좀 여기를 매듭을 이렇게 좀 튼튼하게 해 주세요. 그래서 탁 이렇게 묶어 놓으시고요. 얘를 이쪽 소매 뜰 때도 이 똑같이 이런 구멍 무늬가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렇게 촘촘히 감싸지는 자리가 아니에요. 목둘레는 전부 짧은뜨기로 촘촘히 감쌀 거라서 이런 꼬리실들이 있으면 그때 이제 감싸주면 되는데 이런 어깨 쪽에 있는 이 실도 그렇고요. 지금 이제 꿰매고 남은 실도 뜨면서 감쌀 수 없어요. 그래서 아예 지금 바늘 빼지 마시고요. 실 정리까지 같이 해 놓으면 더 편하죠. 그래서 안쪽에다가 요거는 이제 코 사이로 촘촘히 잘 엮어서 한 3cm 정도 이렇게 숨긴 다음에 잘라 주세요. 반대쪽도 같은 방법으로 연결을 하시면 이제 아직 소매를 뜨기 전이지만 지금 이제 입어 보실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한 가지 감안해야 될 점은 여기 목둘레에 아직 테두리를 뜨기 전에는 요게 좀 더 많이 늘어져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입었을 때 목이 너무 많이 파였나 할 수도 있고 길이도 살짝 더 길게 느껴질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목둘레에 이제 이렇게 테두리를 딱 떠놓으면 지금 상태보다 살짝 줄어든 느낌 날 거예요. 그거를 한번 지금 이제 피팅을 해 보신다면 감안을 해 주시고요. 여기서 지금 테두리 뜨는 거 보여드릴게요. 왜냐면 소매 길이는 또 이제 취향에 따라서 조절하실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소매를 뜨지 않고 그냥 요렇게 민소매로 마무리를 해도 여름에는 예뻐요. 그리고 가을에는 기본 이너티나 아니면
셔츠나 블라우스에 레이어드 하셔도 예쁘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소매를 뜨지 않아도 완전 민소매가 아니죠. 이제 어깨를 살짝 감싸주는 라인으로 이렇게 떨어지게 될 거거든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그냥 마무리를 하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 부분에다가만 짧은뜨기로 이렇게 테두리를 돌려주셔도 되겠고요. 또 뭐 몇 가지 예시를 또 제가 사진으로 보여드릴 텐데 여기 윗부분에 우리가 따로 이렇게 어깨경사 만들지 않았죠? 그래서 약간 여유분이 있어요. 여기쯤에다가 끈을 달아서요. 여기다 이렇게 조금 살짝 당겨서 묶어주시면 좀 여성스럽고 귀여운 느낌으로 그렇게 코디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끈 만드는 거 쉬워요. 끈 만드는 거는 슬고 잡아서 코마다 하나씩 짧은뜨기로 한 단만 그렇게 떠서 네, 그렇게 해서 그냥 끝에다가 살짝 이렇게 묶어서 연출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목둘레 먼저 보여드리고 이제 그 뒷부분에 소매 뜨는 방법. 네, 긴 소매로 완전히 손목까지 내려오게 할 수도 있죠. 그렇게 하는 동안에 서서히 코 줄이는 방법. 네, 그런 것도 자세히 또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목둘레에 테두리 뜰 때는요. 여기가 어깨 이음선이에요. 딱 경계선 가운데 부분에다가 바늘 푹 찔러서요. 실 가지고 나와서 기둥코 세웁니다. 그리고 그 이제 진행 방향 쪽으로 이렇게 정리해야 될 실자락들 있으면 이렇게 같이 딱 잡으시고요. 여기가 사선 방향으로 이렇게 코 줄였던 자리잖아요. 구멍이 크죠? 이 부분에다가 통으로 이렇게 감싸서 짧은뜨기를 3코씩 뜨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목둘레 테두리 뜰 때는 요 원래 뜨고 있던 바늘보다 한 치수 작은 바늘을 선택해 주세요. 저는 지금 4호로 계속 떴잖아요. 그래서 테두리는 3으로 잡았어요. 3호로 뜨고 계시던 분들은 테두리 뜰 때는 2호. 이렇게 해서 한 치수 내려서 바늘을 선택해 주시고 너무 늘어지지 않게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다음 칸은 여기가 이제 두길긴뜨기 떴던 자리죠. 이렇게 큰 구멍에다가 통으로 바늘 넣고 감쌀 실자락들 바늘 등에다 올리고 이렇게 제일 가장자리 한 코를 완전히 감싸면서 칸마다 3개씩 뜨면서 내려갑니다. 그리고 평평한 자리에다가 다시 한번 내려놓고 지금 손땀 간격이 적당한지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가 너무 당겨지거나 막 울룩불룩하면은 뭔가 힘 조절이 간격이 안 맞는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평소에 좀 쫌쫌하게 뜨는 분들은 아마 바늘을 굳이 안 바꾸셔도 괜찮을 수도 있어요. 그거는 이제 뜨는 습관에 따라서 좀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당겨지지 않게 바늘 호수를 줄였다면 그냥 자연스러운 간격으로 네, 그렇게 하시면 돼요. 3개씩 3개씩 하면서 왔고요. 여기가 이제 사선 구간, 여기 코 줄였던 데가 끝나고 직선 구간 나오죠. 여기부터는 코 머리가 이렇게 있거든요. 네.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꺾이는 자리에서 원래 이런 식으로 꺾일 때는 코를 좀 줄여줘야 맞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는 지금 바늘도 좀 줄였고 굳이 코를 꼭 줄일 필요는 없는데 주의하실 점은요. 요 코가 이렇게 걸려있는 자리 있죠? 이 구멍, 이런 데까지 다 뜨지 않아야 돼요. 이런 데 뜨면은 원래 코스보다 약간 늘어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뜨지 않고 여기 빈 구멍, 이 코가 걸려있는 자리 있죠? 코가 걸린 자리는 뜨지 않고 코 바로 옆에 있는 한길긴뜨기 코의 머리 네, 여기부터 해서 한 코에 하나씩 떠주시면 돼요. 코 머리에 하나 그리고 여기 사슬 2개 있는 자리잖아요. 여기에 2코 그 다음에 코 머리에 하나 요 틈새에도 사슬이 2개 있죠. 그러면 2코 그래서 이렇게 쭉 한 코에 하나씩 쭉 이렇게 뜨면서 가는 거예요. 근데 사슬코는 가를 필요 없이 한길긴뜨기 코 머리에다가 이렇게 뜨고 사슬코는 통으로 감싸서 그 자리에 이렇게 두고 이런 식으로 떠주세요. 네, 목둘레 이렇게 테두리 지금 진행되는 라인 이렇게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제 이쪽에 왔을 때 여기에 지금 새로 실 걸고 시작한 자리 있죠. 여기도 주의하실 점이 여기 틈새가 좀 있기는 한데 여기 같은 칸에 이 코가 걸려 있는 그 같은 칸에 여기는 뜨지 않아요. 거기까지 뜨지 마시고 그 바로 앞에 있는 한길긴뜨기 코까지만 뜬 다음에요. 네, 여기서 바로 이제 큰 구멍에 이렇게 들어가서 여기도
한 단에 구멍 하나에 짧은뜨기가 3코씩. 네.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감싸야 되는 실자락들 있으면 또 코 같이 감싸면서 한 칸에 3코. 3코를 뜨고도 여기 공간이 좀 남아 보일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여기를 다 채워서 다 뜨시면 막 목둘레가 울게 되거든요. 네, 그렇게 다 뜨면 안 되고 그냥 한 칸에 3개씩만 떠주세요. 네, 반대쪽에 이렇게 어깨 이음선, 경계선 부분 있거든요. 근데 여기 굳이 뜨지 않고요. 여기까지 오면 이제 뒷판으로 이렇게 넘어가게 되죠. 반대쪽 넘어가서 같은 방법으로 또 그대로 이어지게 해주시면 돼요. 여기도 정리할 실이 하나 있네요. 이렇게 놓고 큰 구멍에 감싸서 짧은뜨기 3개. 이렇게 됩니다. 한 바퀴를 다 돌아오면 여기 첫 번째 칸에 떴던 첫 코 보이실 거예요. 얘는 기둥코잖아요. 얘 말고 요 첫 코. 첫 코의 머리에 두 가닥 다 걸리게 이렇게 넣어서 꽉 당겨서 빼뜨기 합니다. 그럼 이제 한 단이 끝났어요. 그리고 두 번째 단, 세 번째 단은 이랑뜨기 할 거예요. 기둥코 하나 세우고요. 방금 빼뜨기 했던 그 코 있죠. 이 첫 코. 그 코에 저 뒤쪽에 있는 반코, 요 한 가닥에만 바늘을 이렇게 넣는 거예요. 모양 확인해 보세요. 코 머리 두 가닥이 아니라 한 가닥만. 이렇게. 그리고 그 옆에도 여기 한 가닥 있죠. 바깥쪽 한 가닥. 왜 이렇게 하냐면요. 가장자리 좀 테두리 느낌이 요 라인이 생기면 좀 더 예쁘더라고요. 좀 더 단정한 느낌이 나고요. 저는 이랑뜨기를 좋아해서 여기저기에 많이 씁니다. 네, 코 머리 두 가닥 다 넣는 것보다는 이렇게 한 가닥만 걸어서 뜨면 여기 보이시나요? 그죠? 여기 라인이 생기죠. 네, 이렇게 되게요. 그리고 이제 중간중간에 이렇게 실 이렇게 감싸면서 뜨고 끝에 조금씩 남은 요런 것들 보이실 거예요. 요거 이제 지금 정리하셔도 되고 나중에 뒤집어 놓고 좀 이렇게 깔끔하게 바짝바짝 잘라서 정리를 해 주세요. 이렇게 해서 이랑뜨기로 한 단만 더 하셔도 되고 모양 보시고 조금 한 단 더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저는 두 단을 더 떴어요. 그래서 총 3단. 처음에는 일반 짧은뜨기로 감싸서 뜨고 그다음에 이랑뜨기로 하나, 둘 더. 그렇게 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이제 소매를 떠볼게요. 소매 시작은요. 여기 옆선 입기가 끝난 지점 거기에서 기둥코가 올라오고요. 무늬는 우리 지금 뜨고 있던 요 무늬를 그대로 뜰 건데 밑단 맨 처음에 시작했을 때처럼요. 네, 코를 갈라서 들어가야 돼요. 여기서는. 네, 바늘 넣는 자리 한번 보세요. 여기 제일 가장자리에 그러니까 한 단은 기둥코로 되어 있고 한 단은 한길긴뜨기로 되어 있고 그럴 거예요. 근데 바늘 넣는 자리가요. 여기 그 단의 경계선 있죠? 네. 그 부분에 이렇게 들어가서 한길긴뜨기를 뜰 거고 그 다음에 짧은뜨기 뜰 자리는 여기 보이시죠? 네. 이 큰 구멍을 지나서 그 다음 단 가기 전에 이렇게 코와 코가 만나는 자리 네. 요 자리예요. 그 다음은 여기. 네. 구별되시겠죠? 네. 여기가 옆선 입기한 지점이죠. 거기 제일 끝에 이렇게 바늘을 푹 넣어서 실 가지고 나와서 기둥코 세웁니다. 그리고 지금 구멍무늬라서 뜨면서 이 실을 감쌀 수가 없잖아요. 그 대신에 지금 뜨는 동안에 코 사이사이에다가 아예 엮어서 이렇게 넣어줄 수가 있죠. 이쪽으로 보내고 사슬 뜨고 그 다음에 사슬 또 하나 떠야 되잖아요. 다시 이쪽으로 넘기고 사슬 뜨고 이 실하고 바늘하고 그 사이에다가 얘를 넣어주면서 뜨면 뜨는 동안에 정리가 돼요. 네. 이거 다른 영상에서도 제가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렇게 감싸지지 않는 이런 무늬를 뜰 때도 요 실자락들을 그때그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나중에 따로 돗바늘 이용해서 정리하셔도 되고요. 한길긴뜨기 떠볼게요. 이제 기둥코 이렇게 세웠잖아요. 한길긴뜨기는 여기 이 큰 구멍 지나서 그 옆에 틈새에다가 이렇게 넣는 거예요. 그리고 요 한길긴뜨기 머리 이렇게 코 머리 뺄 때 요 실자락을 요 사이 틈에다가 이렇게 놓으세요. 그리고 코 머리를 빼요. 그 다음 사슬 뜰 때 다시 요 실을 이렇게 반대쪽으로 또 넘기는 거예요.
그리고 사슬. 또 사슬 뜰 때 넘기고 사슬. 다시 넘겨주고 한길긴뜨기 뜰 차례죠. 한길긴뜨기를 요 같은 자리에 떠야 되죠. V 모양 만들어야 되니까요. 그리고 지금 뺄 때 요 실자락 이렇게 사이에다 끼우고 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얘가 요 사이로 왔다 갔다 하면 여기 지금 기둥코 세울 때서부터 끼우면서 올라왔죠? 전혀 티 안 납니다. 네. 요게 이제 색깔 배색할 때, 색깔이 다를 때에도 이런 식으로 숨기면 되게 깔끔하게 잘 숨길 수가 있어요. 줄무늬 같은 거 만드실 때요. 그 다음에 또 사슬 2개를 뜨고 짧은뜨기 할 차례죠. 짧은뜨기도 그 다음 요 자리에요. 여기 넣어서 짧은뜨기. 네. 이렇게 해서 무늬 규칙 그대로 또 사슬 2개 뜨고 한길긴뜨기 뜨고 그 다음 바늘 들어갈 자리는 여기. 이렇게 무늬를 뜨다 보면요. 게이지가 물론 가로와 세로가 약간 다르기는 하지만 요렇게 무늬 단위마다 요 라인 보이시죠? 2단에 한 번씩 이렇게 라인이 있잖아요. 거기마다 무늬가 이렇게 하나씩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늘 넣는 자리 구별하기가 좀 더 쉬울 것 같아서 게이지를 막 정확히 계산해서 맞추기보다는 네, 그냥 좀 더 쉽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여기 어깨 이음선부터 여기까지가 요게 칸이 요게 11칸이잖아요. 그럼 지금 이 무늬가 11개 나올 거예요. 요거를 12칸 비워놨던 분들은 요 무늬가 지금 12개가 되겠죠. 그래서 소매 전체 둘레로 치면은 저는 요 무늬가 22개. 네. 좀 더 큰 사이즈 하시는 분들은 이제 24개가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끝에까지 가고 반대편으로 넘어갈 때도 네, 똑같이 대칭으로요. 여기가 지금 어깨 이음선이잖아요. 네. 여기에 딱 들어가고 그다음은 여기다 바늘 넣고 그다음은 여기다 바늘 넣고 네, 요렇게 해서 한 바퀴 돌아와 볼게요. 이렇게 한 단을 돌아오면은 이제 무늬 개수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무늬 개수가 딱 맞았다면은 이제 여기 처음에 기둥코 세운 거 보이실 거예요. 요렇게 그죠? 요 한길긴뜨기 머리 바로 옆에 있는 사슬. 여기 기둥코 사슬 3개 중에 제일 위에 거. 요거 찾으세요. 요걸 찾아서 빼뜨기 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일단 몸판에서 떴던 그 무늬가 원통형으로 이렇게 이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맨 끝에 여기 V 모양 떴잖아요. 그 옆에 사슬 없죠. 사슬 안 하고 바로 기둥코에다가 빼뜨기 했어요. 양쪽 대칭이 되는 거예요. 이 기둥코를 기준으로 해서요. 여기서 또 기둥코 세웁니다. 이렇게. 그리고 그 다음 단 무늬를 떠요. 한길긴뜨기 뜨고 사슬 2개 뜨고 같은 자리에 한길긴뜨기 뜨고 사슬 2개 뜨고 그쵸? 그리고 요 짧은뜨기 지나서 그 다음 칸에 여기 들어가서 한길긴뜨기. 네. 네. 이 무늬는 이제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그 같은 규칙으로 해주시면 되겠어요. 짝수단도 이렇게 한 바퀴 돌아오면 제일 끝에 한길긴뜨기로 V 모양 만들고요. 사슬 하지 않고 첫 코를 찾는 거죠. 기둥코를 찾아서 제일 위에 칸에. 근데 기둥코에서요. 여기 제일 위에 있는 사슬을 정확히 못하고 이렇게 중간에다 하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근데 요 한길긴뜨기를 먼저 찾으세요. 한길긴뜨기의 머리. 여기 있잖아요. 그거 먼저 찾으시고 여기 바로 옆에 붙어 있는 사슬. 네. 요렇게 보세요. 요렇게. 왜냐면 여기 자꾸 틀려서 중간에다 이렇게 걸면요. 여기만 길이가 짧아지겠죠. 그러면 전체적으로 울어요. 마치 잘못 꿰맨 것처럼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기둥코의 가장 위에 칸 요걸 정확히 잘 찾아주셔야 돼요. 이렇게 빼뜨기 합니다. 그리고 또 기둥코 세우고 이렇게 해서 여기도 이 2단이 계속 반복되면서 나가는데요. 일단은 요거를 12단까지 지금 요 구멍에 요거 하나 나왔잖아요. 그러면 2단 뜬 거예요. 요 구멍 무늬가 6개. 네, 단수로는 12단까지는 이제 코줄임 없이 쭉 뜹니다.
소매 뜨면서 단 확인할 때요. 요 구멍 개수로 확인하시면 편해요. 여기가 지금 여기 이렇게 경계선 보이세요? 여기가 소매 시작했던 데인데 요 구멍을 세볼게요. 1, 2, 3, 4, 5, 6까지 쭉 코줄임 없이 왔고요. 그 위에 이제 지금이 그러니까 13번째 단이에요. 여기서 제가 코줄임 한 단을 했는데 요거 모양 한번 보세요. 기둥코 세우고 요 차이점 보이세요? 여기 V자 가운데에 한길긴뜨기 하나만 떴죠. 한길긴뜨기 한 코만 뜨고 바로 사슬 2개 해서 짧은뜨기 이렇게 내려간 거예요. 그러니까 무늬가 반만 들어가게 된 거죠. 한 바퀴 돌아와서 제일 마지막에도 여기 V 모양 있잖아요. 그 가운데다가 한길긴뜨기 한 코만 떴어요. 그리고 사슬 없이 바로 빼뜨기. 요게 이제 코줄임에서 첫 번째 단이에요. 그리고 코를 이렇게 무늬를 갑자기 이렇게 확 줄이면은 이게 나중에 소매 부분이 이 부분이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계단처럼 이런 식으로 꺾일 거예요. 너무 그렇게 되면 안 예쁘잖아요. 그래서 좀 그 부분을 좀 완만하게 하기 위해서 서서히 줄어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 이제 다음 단은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기둥코 세우시고 한길긴뜨기를 요 코 머리에 그대로 이렇게 가고요. 이제 그러니까 요번 단에서는 코가 안 줄어드는 거죠. 그다음에 사슬 2개 뜨고 무늬 규칙대로 여기 V자 가운데다가 한길긴뜨기 네. 사슬 2개 같은 자리에 한길긴뜨기 요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지금 이렇게 무늬 규칙은 그대로 지키면서 여기가 이제 요 V자 무늬는 이제 없어졌어요. 그렇지만 아직 한 코가 남아 있고 여기 사슬 2개도 지금 아직은 살려주는 거예요. 나중에는 이제 요거까지 없어져야 되는데 요번 단에서는 요렇게 해서 또 한 단을 떠볼게요. 마지막에 사슬 2개 있고 여기 제일 끝에 있는 한길긴뜨기 코 있죠? 거기에다가 한 코 요렇게 뜨면서 끝나게 되죠. 네. V자 모양 있고 구멍무늬 있고 한길긴뜨기 위에 한길긴뜨기. 이번 단에서는 코스의 변화가 없었어요. 그리고 기둥코에다가 빼뜨기. 여기까지 이렇게 해보시면요. 여기서 길이를 한번 재볼까요? 소매를 지금 알리제 디바로 14단을 뜨면은 저의 게이지로는 한 11cm 정도 돼요. 네. 근데 여기까지 뜬 다음에 이제 반소매로 마무리 하실 분들은 여기에서 테두리 떠서 그냥 딱 마무리 하셔도 되고 아니면 이제 롤업 하는 게 저는 또 되게 예쁘더라고요. 사진에서 보셨죠? 요 실을요, 요 둘레의 2배 정도? 네, 여유분 실을 남기시고 이제 자른 다음에 여기를 요렇게 접는 거예요. 여기 이제 여기 두 단 간격으로 이렇게 접어서 이제 돗바늘로 고정을 해 주시는데요. 왜냐하면 이제 롤업한 상태로 그냥 놔두면은 이거 그냥 바로 풀려요. 니트기 때문에 부들부들하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접어서 접어서 이제 여기다가 공그르기 하듯이 요쪽에 한번 요쪽에 한번 막 꼼꼼히 이렇게 꼬매지 않으셔도 돼요. 그냥 실이 이렇게 슥슥슥 지나가는 거예요. 왜냐면 약간 헐렁한 듯하게 고정을 해 주셔야 요 통통한 요 느낌 있죠. 요 접힌 이 볼륨감이 너무 죽으면 안 예뻐요. 그러니까 꼼꼼하게 여기를 너무 납작하게 이렇게 딱 붙여서 꼬매면 그 멋이 좀 살지가 않고 요게 이렇게 볼륨을 좀 살리는 요런 느낌으로 해서요. 살짝 이 접은 선 말고 그 약간 밑에 쪽으로 이런 식으로 지나가는 거죠. 여기 한 번, 그리고 이쪽에서 요렇게 한 번. 네. 막 정확한 위치 안 보셔도 돼요. 요렇게 한 번, 이쪽으로 와서 요렇게 한 번. 이렇게 해서 좀 쑥 이렇게 한 바퀴를 다 고정을 해서 딱 마무리 짓고 이제 코 사이로 숨겨서 요렇게 마무리하시면 입었을 때 요게 팔뚝에서 좀 그 굵은 부분을 딱 가려주는 그런 예쁜 위치에서 딱 떨어지는 그런 길이가 될 거예요. 네, 긴 소매로 할 때는 이제 코를 더 줄이면서 내려가야 되기 때문에 다음 단계로 또 가볼게요. 다음에는 또 기둥코를 세우고요. 여기 한길긴뜨기 뜹니다. 그 다음에 이번 단에서는 요 사슬을 없애주는 거예요. 요 사슬 2개를 뜨지 않고요. 바로 요 V자 모양 가운데로 가서 한길긴뜨기. 요렇게요. 요게 줄어들었죠? 네. 그리고 사슬 2개 뜨고 한길긴뜨기 뜨고
여기서는 이제 짧은뜨기 해야 되죠. 사슬 2개 뜨고 짧은뜨기 이렇게요. 마지막 부분에 있는 요 사슬도 이제 줄여야 되기 때문에 사슬하지 않고요. 여기 V 모양 떴죠. 그다음에 바로 한길긴뜨기로. 네. 요 한길긴뜨기 코의 머리. 요게 이제 마지막 코예요. 사슬 없어졌어요. 그다음에 기둥코에다가 빼뜨기. 기둥코에 빼뜨기 할 때 사슬 3개 중에 제일 위에 거 요거 정확하게 찾아주세요. 이렇게 해서 딱 붙었어요. 네. 다음 단은 이제 또 기둥코 세우고요. 요 코수 그대로 또 갑니다. 한길긴뜨기 머리에 이렇게 뜨고요. 그 옆에 이제 사슬 없죠. 여기서 사슬 다시 하시면 안 돼요. 사슬 없이 바로 V자 가운데로 들어갑니다. 이렇게요. 요게 이제 코 줄이는 단계에서 4번째 단 지금 뜨고 있어요. V 모양 뜨고 요번 단은 사슬 2개 뜨고 다음 칸으로 가는 거죠. 네. 요 규칙도 2단에 한 번씩 계속 이렇게 반복이 되는데 어느 순간 그냥 막 뜨다 보면 요게 또 어긋날 때가 있어요. 어떨 때는 이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지금 이번 단에 이렇게 사슬 2개 하고 건너가는 차례잖아요. 근데 중간에 어딘가서부터 다시 이 짧은뜨기를 막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런 식으로 막 단이 섞여 버리면 또 나중에 그걸 또 나중에 발견하면 또 다 풀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한번 무늬가 규칙이 잘 반복이 되고 있나 이제 그거 한 번씩 확인하면서 이렇게 진행을 해 주세요. 마지막에도 사슬 없이 한길긴뜨기 뜨고 빼뜨기 이렇게 했어요. 이제 이 다음 단에서 이제 요 한길긴뜨기가 없어집니다. 네, 감아서 바로 이 V자 가운데로 들어가요. 이렇게 들어가고 사슬 2개 뜨고 같은 자리에 한길긴뜨기. 사슬 2개 여기 보시면 짧은뜨기 할 차례죠. 네, 이번 단의 규칙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기둥코만 남죠. 그래서 여기에 있었던 기둥코 바로 옆에 있었던 요 무늬 하나가 이제 완전히 없어졌어요. 네, 코줄임 5번째 단이에요. 제일 마지막에 이렇게 짧은뜨기 뜨고 V 모양 만들고 밑에 여기 한길긴뜨기 위에 뜨지 않고 바로 빼뜨기로 붙입니다. 이렇게요. 그러면 이제 가운데 이렇게 기둥코가 있고 양쪽 옆에 V 모양 이렇게 나왔어요. 지금부터는 다시 이제 코 줄임 없는 구간이 나오죠. 기둥코 세우고 바로 옆에 V 모양 만들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원하시는 잘 맞는 길이만큼 이제 뜨면 되는데요. 코 줄이는 것을 얼마큼 더 반복을 하냐면요. 여기 보세요. 처음에 여기가 이제 시작했던 부분이에요. 1, 2, 3, 4, 5, 6까지 하고 여기서 지금 코줄임 들어갔었죠. 요 코줄인 이 자리서부터 다시 6번 1, 2, 3, 4, 5, 6까지 갈 동안에는 코줄임이 없어요. 아까 여기 처음에 여기서 줄였기 때문에 6까지 간 다음에 다시 코줄임 또 코줄임하고 1, 2, 3, 4, 5, 6 요렇게. 그러면 총 3번을 줄이게 돼요. 지금 한 번 줄였잖아요. 그다음에 6칸 가서 한 번 또 줄이고 그다음 다시 6단을 또 반복. 요렇게. 네, 조금 더 넓혀서 보여드릴게요. 네, 이쪽부터 쭉 뜨면서 이렇게 서서히 줄어드는 거 보이시죠? 네, 여기 가운데가 이제 빼뜨기하고 기둥코 세운 그 부분이에요. 요게 입었을 때는 이렇게 아래쪽으로 이렇게 가게 되는 거겠죠? 수는 좀 더 조절을 하실 수가 있고요. 우선은 코 줄이는 그 규칙은 공통적으로 이렇게 진행해 주세요. 다시 한번 이제 보여드릴게요. 1, 2, 3, 4, 5, 6까지 코 줄임 없이 갔어요. 그리고 코 줄이는데 하나, 둘 필요하고 그 뒤로 하나, 둘, 셋, 넷까지 코 줄임 없이 가요. 그다음에 고게 한 번 더 반복돼요. 하나, 둘, 요거 2칸. 그러니까 단수로는 4단이에요. 요거 뜨는 동안 코가 줄어들죠? 그 뒤로 하나, 둘, 셋, 넷 요렇게. 그러면 여기까지가 6 요거 요 칸수가요. 6칸씩 3번 해서
18칸을 왔고 단수로는 36단이 될 거예요. 그다음에 한 번 더 줄입니다. 더 줄이는 데에 요렇게 칸으로 2칸, 단수로는 4단 요렇게 더 갔을 거예요. 여기까지 하면은 무늬가 양쪽에서 3개, 3개 요렇게 총 둘레로 치면 6개가 줄어들게 돼요. 그리고 나머지는 인제 여기서 피팅 한번 해 보시고 요렇게 손등까지 완전히 내려오게 할 수도 있고 쪼끔 7분 느낌에서 마무리하실 수도 있잖아요. 네, 그리고 팔 길이도 개개인별로 다를 거고요. 그리고 한길긴뜨기를 뭐 길게 뜨는 분도 있고 좀 짧게 뜨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요거 단수는 좀 개인별로 다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조절을 하시면 돼요. 고만 뜰 수도 있고 좀 더 뜰 수도 있고 요렇게. 네, 코 줄이는 방법 이해되셨죠? 도안을 가지고 계시면은 도안 그림 보면서 내가 어디까지 떴나 이렇게 딱 체크하면서 그대로 보고 하시면은 어렵지 않으실 것 같고요. 혹시 뭐 영상만 보고 하신다고 해도 다시 영상을 조금 앞으로 돌려서 이렇게 반복해서 보면서 이렇게 이제 코줄임을 진행을 해주세요. 처음에 끝단에 테두리 하실 때는요. 바늘을 다시 한 치수 작은 걸로 바꿔 주시고요. 빼뜨기 이렇게 한 상태에서 기둥코 하나만 세우시고 짧은뜨기 합니다. 그 바로 밑에요. 여기 기둥코죠? 기둥코 있는 곳에 짧은뜨기 하나 뜨고 그 옆에 코머리에 하나 뜨고 그 다음에 여기 가운데 큰 구멍에다가 한 코만 떠주세요. 안에는 이 부분 빨간색으로 강조해서 표시해 드렸어요. 코수를 이렇게 이 코수 그대로 한 코당 하나씩 다 뜨면 약간 끝단이 좀 이렇게 늘어지는 느낌 나거든요. 그래서 코를 약간 줄여줘야 돼요. 그래서 이 사이에 사슬이 2개 있지만 짧은뜨기 하나만 뜨고요. 그 옆에 한길긴뜨기 코 머리에다가 한 코. 그리고 여기 사슬 2개 있잖아요. 이 부분에 이렇게 통으로 감싸서 2코. 그 옆에 코머리에 하나, 요렇게 한길긴뜨기 사이, 이 V자 사이에 한 코, 그리고 코머리에 하나. 네. 요렇게 반복하면서 한 단을 우선 뜹니다. 한 단을 다 돌아오면 첫 코에 빼뜨기 하고 기둥코 하나 세우고 여기 보시면 라인 이렇게 나온 거 보이시죠? 이랑뜨기로 2단을 더 뜨고 마무리를 했어요. 요거는 이제 네크라인의 테두리 하는 부분에서 그대로 설명해 드린 내용이랑 똑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끝단 마무리 해주시고요. 이제 밑단에도 테두리를 해야 되는데 거기도 코수를 약간 줄여야 돼요. 지금 보세요. 이 소매 이 폭에서 바늘 호수도 줄이고 코수도 줄였는데 끝단이 그렇게 오므라들지 않죠. 네, 그래서 뜨던 바늘 그대로 해서 코마다 이렇게 다 뜨면요. 오히려 이렇게 좀 벌어질 거예요. 나팔처럼. 네, 그래서 밑단도 그런 식으로 하면은 밑에가 이렇게 입었을 때 약간 울거든요. 그러면 예쁘지 않으니까요. 밑단도 코를 줄이는데요. 여기 밑단 부분이고요. 옆 이음선의 딱 중심 부분에다가 실 걸고 나와서 기둥코 하나 이렇게 세웠어요. 거기에 짧은뜨기 하나 이렇게 떠주시고 그 옆에 이제 여기 사슬코 여기 비워뒀던 자리 있죠. 여기에도 한 코. 우리 첫 단 뜰 때 제일 끝에 한 코 비워뒀던 거 기억나실 거예요. 그 한 칸에다가 하나 이렇게 뜬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한길긴뜨기 2개가 이렇게 같이 들어가 있는 코 있어요. 여기는 실이 이렇게 한 가닥만 있을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사슬코를 갈라서 첫 단을 떴던 자리이기 때문에 네, 여기에다가 한 코 이렇게 떠주시고 그 옆에는 이제 사슬을 2개씩 이렇게 건너갔었잖아요. 사슬 2코 있죠. 여기에다가 크게 이렇게 감싸서 짧은뜨기 2개 이렇게 뜨고요. 짧은뜨기 들어간 자리 있죠. 여기를 뜨지 않고 건너갑니다. 네, 짧은뜨기 코에 뜨지 않아요. 그냥 건너가서 여기 사슬 있는 자리에 큰 구멍에 넣어서 감싸면서 이렇게 2코 그리고 한길긴뜨기 2개 있는 자리 여기 실 한 가닥 있어요. 여기다 이렇게 찔러서 한 코예요. 한 코 뜨고 그 옆에 또 큰 구멍에 감싸서 2개.
이렇게 해서 무늬 하나당 짧은뜨기가 5코 나오도록 이렇게 조절을 해 주세요. 이 짧은뜨기 있는 곳 있죠? 여기는 뜨지 않고 건너가서 여기에다가 2개 이렇게요. 요렇게 해 보시고 이게 저는 저의 손땀으로는 요렇게 했을 때가 울지 않고 이렇게 딱 맞았거든요. 그런데 인제 요거를 또 손땀이 좀 촘촘한 분들은 오히려 이렇게 해서 밑단이 또 당겨져서 울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한번 떠서 요렇게 또 평평하게 놓고 간격을 한번 보세요. 그 방법이 어떤 방법이 더 예쁜지. 예. 그래서 쫌쫌이 하시는 분들은 그냥 코마다 전부 다 뜨는 게 더 또 맞을 수도 있어요. 그거는 또 뜨는 습관에 따라 혹시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실의 특징에 따라서도 다를 수 있어요. 네. 저는 이제 요렇게 해서 한 코씩 코를 줄여서 테두리 마감을 했습니다. 네, 저는 밑단은 이제 이랑뜨기로 해서 짧은뜨기 한 단만 더 추가해서 이렇게 2단으로 마무리를 해 봤거든요. 근데 요거랑 비교해서 보여 드릴게요. 네. 이랑뜨기 2단을 더한 거, 요거는 한 단만 더한 거. 네, 폭이 요렇게 느낌에 좀 차이가 있죠? 네, 근데 소매는 조금 더 끝에를 좀 더 탄탄하게 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서 하나 더 했고요. 목이랑 소매는요. 그리고 밑단은 그냥 심플하게 그냥 네, 요렇게 한 단만 더 해서 이렇게 해 봤습니다. 네. 취향에 맞게 네, 단수를 더하거나 빼거나 좀 조절을 하셔도 괜찮겠어요? 네, 이렇게 해서 심플 네트탑을 완성을 했습니다. 사이즈 조절하기도 쉽고 여기저기 코디하기도 쉬운 편한 옷이니까요. 다른 사이즈 또 다른 실로도 또 다양하게 활용을 많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